네, 이슈플로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이슈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해석도 해보고 또 관련된 종목들은, 섹터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IES의 박수범 이사 직접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한국과 네덜란드 좀 더 이제 동맹으로까지 격상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우리나라 측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첫 순방에 대한 수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죠. 전문가님께서는 이 ASML과 삼성의 이런 친분이 좀 더 깊어지게 됐는데 한 줄 평 내리신다면요? 네, 장비 소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범 이사께서는요? 네, 아무래도 초미세 공정의 혁신을 기대해보자. 혁신을 기대해보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EUV 장비 사실 없어서 못 사는 약간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문가님, 이 관련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제 선두 대만 TSMC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SML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차세대 EUV 장비가 되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미세화 나노 공정이죠. 이게 핵심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이제 하는데, 이제 ASML 장비가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 2025년 정도에, 그러니까 이 나노 공정을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TSM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텔까지도 2024년 이제 이 나노 공정 생산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사가 이제 장비 쟁탈전을 더욱 치열하게 이제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ASML은 이제 차세대 EUV 장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이 나노 이하 초미세 반도체 제조가 상당히 수월해지는데, 인텔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예, 장비 도입을 6개를 지금 도입을 하는데 ASML의 연간 생산 능력은 2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삼성전자랑 SK 이 최태원 회장의 이런 방문은 좀 절실함이 좀 보였던 그런 방문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업체도 상당히 많은데 장비 수가 20여 대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물량을 선점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ASML과 협력, 1조 협력, 이 발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섹터 내 여러 가지 지금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이 나오는데, 네. 저희가 이번 주 초에 좀 얘기했던 것들이 좀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렇다면은 그때도 전문가님께서는 노광 장비 쪽 아무래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 때문에 좀 보자라고 좀 말씀해 주셨고, 네. 그것과 관련된 의견이 좀 더 업데이트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지 아니면 순환매 차원에서 좀 더 변화된 점은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얘기한 게 SNS텍, FST 같은 EUV 장비였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주초에 얘기 드린 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차라리 이제 이번 이슈가 지나가고 조정이 좀 받으면 내년까지 보시고, 실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끌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근데 오늘도 제가 좀 하나 보이는 종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네. 예.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 기업인데, 이게 원래는 원자현미경 기업으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노 계측 장비인데요. 이 원자현미경은 나노 기술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특히 중요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랑 아까 말씀드린 대만 TSMC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초미세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나노 공정 경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파크 시스템즈의 이 나노 기술이 상당히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노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태까지 실적 이슈가 좀 있어서 반도체 종목들도 좀 가다가 좀 조정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파크 시스템즈는 실적도 지난 3분기 보니까 누적 매출이 933억, 그 다음에 지난해 713억보다 39% 늘어난 그런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또 177억으로 2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호실적은 결론적으로 나노 경쟁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나노 공정을 이제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파크 시스템들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오늘도 EUV 종목들이 좀 가다가 좀 지지부진한데 파크 시스템들은 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기술력이 좀 시장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엄청난 시세를 한번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버틴다고 얘기하셨는데 5.7%면 잘 가고 있는 거죠. 아, 네. 네. 자, 보니까 SNS텍에 이어서 기대와 실적을 동시에 좀 충족시켜줄 수 있는 파크 시스템즈가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박수범 이사께서는 또 이것과 관련해서 혁신이다 또 이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사실 비슷한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ASML에서 만든 장비 자체가 워낙 좀 희귀하고 워낙 뛰어난 장비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미세화 공정 쪽으로 지금 이제 다들 좀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삼성전자 쪽에서도 최근에 뭐 3나노 공정에 칩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TSMC에서 뭐 웃었어요, 솔직히. 삼성전자에서 3나노 칩을 만드는데 하면서 웃었는데. 웃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수율이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불량품이 좀 많다 이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10개를 만들게 되면 거의 한 5개 이상이 좀 불량품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 공정을 하더라도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10개 중에서 그래도 70% 정도, 그러니까 3개 정도 분량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TSMC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사업 자체가 워낙 뭐 오래 해왔기 때문에 TSMC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서 좀 따라가는 분위기고, TSMC 같은 경우는 퍼스트 무브로서 계속해서 기술적인 진화를 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ASML과 함께 이렇게 해서 고급 장비를 확보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삼성전자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 자체가 워낙 지금 이제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뭐 그래도 이렇게 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빠르게 좀 따라간다면은 고객사들도 좀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좀 혁신적인 미세공정 쪽에서 혁신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TSMC 물론 뛰어난 회사고 오랫동안 업력도 좋은 회사긴 하지만 충분히 삼성전자가 뛰어넘을 수 있는 넘지 못할 허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련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만 체크해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를 하나 좀 체크를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지금 현재는 뭐 SK 하이닉스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7만 원을 넘긴 이후부터 추세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자, 좋은 고점 부분이 이번 연도였죠. 이번 연도 7월달 정도였어요. 7월달 정도의 움직임이 강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한 번 더 전 고점을 높여 나가면서 좀 52주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위치까지 좀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이제 73,400원 정도 이제 약보합의 움직임을 오늘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10만 원, 내년에는 그래도 10만 원 이상의 삼성전자를 좀 기대해 보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0만 전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참 계속 내려가서 약간 걱정을 끼치는 겁니다. 국제유가인데요. 이제 70달러가 아니라 60달러 후반까지 계속 유지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산유국들이 담합하려고 하는데 미국하고 캐나다가 가만히 두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에 대한 예측이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국제유가 하락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한 줄 평이요? 네. 물가 우려는 그래도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갈 확률도 있네요. 자, 그러면 박수범 이사께서 한 줄 평은요? 네, 저는 이제 경기 둔화와 친환경 에너지 성장에 따른 이제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약간은 좀 미묘하게 다른 그런 상황인데, 자, 물가 우려가 좀 해소됐다라는 측면입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이번 유가 하락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으로 이제 글로벌 원유 수요가 불안하다, 이런 이슈가 부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간밤에 한 2-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그 12월 단기 에너지 시장 보고서를 통해서 2024년 서부 텍사스원이죠. 그 네. WTI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보청이 12월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 브렌트유 전망치도 이제 배럴당 11.4% 낮췄습니다. 그래서 네. 83달러 선, 그리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2.5% 하향을 해서 78달러 선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이거 말고도 중국의 이제 경기 둔화 이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좀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원유 수요 감소 뭐 이런 이슈도 있어서 유가가 기술적 반동 아니고서는 지속적으로 하락 내지는 횡보할 가능성 70달러 선에서요. 그런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유가 하락하면은 뭐 수혜주 바로 항공주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항공주인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도 좀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성장주에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성장주, 뭐 반도체나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가 좀 종목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부분 네.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것이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항공주 쪽 얘기하셨어요. 좀 자세히 네. 들어볼게요. 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뭐 유리하겠죠. 그리고 네. 이제 달러까지 달러로 보통 결제를 하기 때문에 환율까지도 내리면은 뭐 상당히 뭐 격분이죠? 유리한 네. 뭐 사업에 유리한 어떤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환율도 조금 이제 안정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항공주를 보고 있고,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 겨울도 이제 성수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공 수요도 또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도 나왔었는데 이 여행 쪽이 이제 이 겨울 성수기에 또 저희 그 여행사들의 그 조사를 보니까 네. 일본 등의 어떤 동남아 이런 해외여행 수요도 이제 뭐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 겨울에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단순히 어떤 이 유가 하락에 따른 단기 모멘텀 말고도 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항공주를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엔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일본으로 가고 홍콩으로 가고 다시 좀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LCC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관련해서 경기 둔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가 이제 반대로 이제 대안으로 좀 성장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지금 현재 뭐 유가가 좀 내려가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뭐 경기 둔화 얘기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 간밤에 있었던 이제 CPI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YOY상 3.1% 정도 상승하는 예측치에 좀 부합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FOMC 같은 경우에도 금리 동결이 유력해 보이는 부분들이죠. 이렇듯이 좀 경기 둔화가 좀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좀 다운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튼 지금 유가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세계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이제 공산품에 대한 판매량이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정말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높을 때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래서 뭐 경고, 뭐 미세먼지 경고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 보십시오. 요즘 같은 경우에 뭐 미세먼지 때문에 뭐 경고가 뜬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중국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하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공산품에 대한 이제 수요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품이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나빠진다고 해서 경기가 지금 현재 너무나 안 좋아진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AI라든가 지금 AI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뭐 이루어지고 있는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전력 공급입니다. 전력 수요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가 되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가 강하게 좀 상승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풍력만 좋게 보세요, 우선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제 태양광도 좋게 보고 있고요. 예. 물론 지금 이제 풍력에 비해서는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하나솔루션이라든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아직까지는
터닝 포인트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네. 조만간 강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풍력도 그렇고 지금 태양광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그렇죠. 저는 좀 다 둥글러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력의 50% 이상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쪽에서 한 30%가 좀 안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전이 되었던 화력발전소가 되었던 지금 풍력이 되었던 어떤 게 되었던 간에 지금 현재 에너지 소비는 지금보다도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되었던 간에 지금 네. 현재는 그런 인프라를 계속 갖춰 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이런 유가가 좀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둔화되는 내용들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는 관점보다는 새로운 신사업을 통한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서 전력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분은 LCC, 한 분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 유가 하락에 대한 관련 종목들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자, 마지막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얘기가 야놀자 쪽에서 두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지금도 또 간밤에 또 한번 나오면서 이제 이러한 모멘텀들이 과연 이어질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는 한 줄 평 하신다면요? 네, 실제 상장까지는 근데 시간이 걸릴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수범 이사께서는요? 네, 이제는 미국에서 놀자. 이제 미국에서 놀자.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전문가님부터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건 약간 너무 기대하지 말자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기사죠. 그러니까 8일에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전광판에 그러니까 최근 신임 야놀자 CFO로 선임된 알렉산더 이브라함에 대한 축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브라함 이제 CFO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래 근무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북미 남미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 IPO 이런 그다음에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사 이제 유치하는 업무를 특히 이제 특화하는 분이기 때문에 야놀자의 미국 상장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분석하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야놀자가 일찌감치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와 함께 이제 이 두 회사를 주관사로 이제 선정을 해서 IPO를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야놀자의 3분기 실적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렇다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클라우드 부분 흑자가 상당히 큰데,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하니까 이제 IPO를 추진하는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시장도 유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 좀 많이 좀 가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미국과 한국의 이제 IPO 업계가 예측하기를 이제 심사는 내년이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IPO는 빨라봐야 내년 상반기. 그리고 늦어도 연내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사님,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국내로 퍼질 만한 종목이나 이런 건 따로 없는 거죠, 섹터라든지? 요 관련주들이 지금 우선은 야놀자 관련주로 해서 좀 시장에 알려진 게 그레디언트나 아주 아이비 투자, 하나투자증권 이런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오늘 보니까 조금 상승률이 좀 높아요.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은데 이게 인터파크 여행이라는 엔터 사업을 야놀자에 이제 매각했다는 그런 재료라고 하나요? 이런 것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고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즈 C로 이제 200억 정도의 지분 투자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두 종목이 좀 특히나 강한 상승세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조금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요게 또 이게 뉴스가 좀 가끔 또 나옵니다. 이게 또 잠잠하다가 나오고 이런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상승률 준비 요거 이 1, 2위라고 하나요? 이 그레디언트나 아주 아이비가 지금 상승률이 높으니까 이 두 종목 정도만 기억하셨다가 다음번에 또 뉴스 나오면 또 써먹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보자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럼 이사님께서도 좀 내용들 있으실 때 좀 더 핵심만 좀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게 되면 이제 국내 숙박
앱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1위 업체죠. 1위 업체이면서 지금 현재 많은 투자를 좀 받아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2,140억이나 또 투자를 좀 받았던 부분들이고 네. 하나 자산운용 쪽에서도 지금 이제 뭐 400억 그리고 아주 IB 투자도 말씀하셨지만 200억 그리고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로부터 600억을 투자받았었고요. 그리고 네. SBI 인베스트먼트 60억. 뭐 이렇듯이 많은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들로부터 많은 투자를 좀 받았던 부분들이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자회사들이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출구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네. 출구 전략은 다름이 아니라 IPO가 된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뭐 과거에도 IPO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았습니다. 언제 IPO를 진행할까, 국내에서 진행할까, 뭐 이런 내용들도 많았었던 부분들인데 네네. 오히려 이제 미국에 지금 IPO를 진행한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멀티플을 좀 더 크게 주고 좀 대응해도 되지 않나. 뭐 그런 관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오늘 뭐 아주 IB 투자라든지 그레이트라든지 이런 종목 네. 쪽으로 지금 이제 매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뭐 오늘 하루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이건 지금 이제 아직 소문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예비 심사 신청을 하겠다라는 건데 상장 예비 심사 네.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뭐 주식 개혁을 해서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다시피 아직까지 소문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야놀자와 관련해서 또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플로우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IES의 박수범 이사였습니다.